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기본 강의 2회 벌써 진행을 할 거고요. 저 오늘 수업 들으면 앞으로 10번만 수업을 들으면 전체 기본 강의를 다 끝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2회 바로 들어갈 건데, 잠깐 우리가 1회를 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사무관리론 조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공부 따로 시험 따로 이렇게 보면 안 되니까 한번 맛보기로 12회는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문제가 나와요. 5문제. 문제는 5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당 배점은 이제 20점씩 나올 거예요. 20점씩. 그래서 한번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12회죠. 되게 따끈따끈한 2024년에 우리가 시험을 봤어요. 자, 보통 5문제긴 하는데 문제 1을 40점짜리로 내서 문제 1에 이제 물음 1, 물음 2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제 수는 4개가 되겠죠. 문제 수는 문제 1, 2, 3, 4가 되겠고 문제 1에 물음 1 20점, 그리고 물음 2, 20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 풀 때는 20, 20, 20, 20, 20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변형식으로 30점, 20점 이렇게 좀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통상적으로 20점씩 5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면은 좋은 말 써있죠.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확하게 이제 물음 1부터 본다고 하면 뭐 나왔어요? 법정 민원과 고충 민원 개념 이렇게 나왔죠. 요즘 트렌드는 옛날에는 그냥 하나의 토픽을 물어봤다고 하면 요즘에는 분설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점을 섞어놨어요. 이렇게 분설형. 그래서 이렇게 끊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막 정신없이 쓰다 보면 이거는 썼는데 이거는 막 누락하고 이거는 쓰고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 있어서 꼭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의 물음 1은 바로 우리가 쓸 수 있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법정 민원과 고충 민원의 개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1차가 끝나고 2차 강의 때 바로 사례형 모의고사 그리고 이거를 실전형으로 푼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2번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하는데 사례형 모의고사 때 1회 때 제가 출제를 했죠. 민원의 개념과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좀 더 폭넓게 냈지만 민원의 개념이 뭐예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이거는 정말 간단한 개념이니까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민원의 종류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일반 민원, 고충 민원, 일반 민원 안에 법정 질의, 건의, 질의 이렇게 다 기타 다 물어봤기 때문에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연습을 했다,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문제 1의 물음 1을 못 쓰면 안 되겠죠. 못 쓰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물음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었어요. 2번째 넘어가 볼게요. 법정 민원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리고 처리 절차. 그러니까 2가지 논점이죠. 법정 민원과 고충 민원의 개념에 대한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 물어봤고요.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간, 방법, 그리고 처리 절차, 전체적인 내용을 다 물어봤어요. 2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20점짜리. 자, 그런데 똑같이 사례형 모의고사 1회 때 제가 문제 4번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개념, 방법,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러니까 다 연습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례형 모의고사 1회 때 1번, 4번 연습했던 거 다 출제됐죠. 그럼 우리 문제 1의 물음 1 이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라 다 연습한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성실하게 공부를 하면은 복잡한 거 없죠. 이거는 썼는데 이건 못 썼다. 말이 안 되죠. 똑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물음 2를 볼게요. 그럼 우리 물음 1 풀었죠. 법정 민원 그리고 고충 민원 물어봤고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다 물어봤어요. 자, 이제 물음 2를 볼게요. 물음 2는 법정 민원을 제외한 행정기관 장이 접수한 민원 중 포인트는 뭐냐면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근데 이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좀 풀어서 내서 시험장에서 좀 당황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사례형 모의고사 2회 때
처리 원칙과 두 번째 물어봤을 때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출제를 분서령으로 했었는데, 자, 이거는 좀 국어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 뭐예요? 예외죠.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 예외 사항인 거예요. 예외 사항. 그래서 이건 좀 더 간단하게 낸 거죠. 20점이긴 하지만 이거 예외인 거 아는지, 그럼 예외 규정만 딱 써주면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는 가점 방식이니까 예외를 물어본다고 해도 원칙 플러스 예외 이렇게 두 가지를 써서 좀 답안지를 깔끔하게 작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리 그리고 예외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돼요. 자, 이건 뭐냐? 법정 민원을 제외한 이거 뭐 헷갈리는데요? 자, 우리가 민원 처리의 예외를 아직 안 배웠지만 예외를 배우면 괄호치고 법정 민원 제외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냈지만 조금 더 풀어낸 거예요. 예외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 근데 이렇게 썼다고 해서 나 이거는 모른다 라고 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되게 당황할 수 있어요. 다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으름 2도 예외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 사실은 사례형 모의고사에도 다 나오긴 했지만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토픽 그냥 다 외우면 거기서 나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 볼게요. 문제 2번. 자, 문제 2번도 문서 작성과 문서 처리 원칙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그래서 문서 작성도 써야 되고 문서 처리의 원칙에 대해서 두 가지 작성을 했었어야 됐어요. 작성 그리고 처리 원칙.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했던 분들이 헷갈려 했던 게 문서 처리 원칙이 11회 기출이 됐었어요. 됐는데 또 나온 거예요. 함정인 거죠. 우리가 보통은 직전 연도에 기출된 거는 설마 연속해서 또 나오겠어 하고 버리는 심리가 있죠. 그런데 또 나왔어요. 그럴까봐 저도 4회, 그러니까 이때 2024년 4회 또 내봤어요. 빼놓지 말라고. 그래서 공부를 했었어요. 처리 원칙도 냈었고 연습했었고, 그리고 문서 작성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이건 일부러 문제 출제를 했었던 게 4회 연습하고 이렇게 출제가 됐죠. 10일에 나왔던 거 다 연습했었던 걸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4번 먼저 볼게요. 자, 4번은 행정 파트, 우리 지금 민원 파트 공부하고 있잖아요. 행정 파트에서 업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다 물어봤어요. 업무관리 시스템에 구축, 운영주체, 그리고 기대효과 다 물어봤어요. 기대효과. 이제 기대효과까지는 기본서에 작성을 해놨지만 구축, 운영은 제가 요약서에 좀 더 간단하게 줄여놨었는데 어쨌든 업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토픽에 대해서 문제가 났었고 6회에도 제가 업무관리 시스템 개념, 구축, 운영 그리고 뒤에는 좀 다른 논점인데 이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음 1, 물음 2, 문제 1, 문제 2, 문제 4 다 연습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토픽 교재에도 다 학습을 하고 들어가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어렵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공부하면 쓸 수 있고, 나 이거 아는데 못 외웠다 하면은 못 쓰는 거예요. 되게 심플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죠. 올해 정말 핫 이슈. 아마 다 시험 끝나면 사무관리를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거 3번 못 썼다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3번이 뭐였냐면 사무 개선의 개념과 그리고 사무 개선을 위한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시험 과목 자체가 사무관리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벗어난 게 출제가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둔 과목이에요. 열어둔 과목인데 사실상 이 사무 개선의 개념과 그리고 이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은 근거 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없는 내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말 그대로 우리가 공부한 교재에 없는 구리타. 이게 이제 문제 3번인 거죠. 자, 그래서 문제 3번에 꽂혀서 나 망했다, 못 썼다.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다 못 썼겠죠. 문제 3번은. 모두가 못 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합격하고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문제 3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제 교수님 저에 있어요. 찾았어요. 있어요. 정문서에 있더라고요. 사무관리 책에 있는데 사실 그거를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범위를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까지 12회 기출 중에서 이렇게 브리타가 낸 게 한 2번, 3번 정도가 있어요. 한 문제 정도.
근데 그 한 문제는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비슷하게 지어내셔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사무에 대한 내용도 배우고 보통 혁신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좀 조합해서 개선에 관련돼서 작성을 하시고 또 1차를 우리가 공부하고 2차를 공부하기 때문에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 하면 떠오르는 게 보통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브레인스토밍이 실질적인 답이기 때문에 그냥 관련해서 작성을 하면 이제 뭔가 점수가 0점일 순 없어요. 근데 이걸 보고 너무 당황해서 백지로 쓰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백지로 쓰면 몇 점이에요? 0점이요. 백지로 쓰면 0점이기 때문에 백지로 나가지 않게끔 관련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살펴봤는데 이제 공부 방향을 아시겠죠? 여기 있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다시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공부 따로 하고 시험에 나오는 연습 따로 하고가 아니죠. 그냥 이대로 시험에 나온다. 사무관리론은 그렇게 다시 생각이 되셨으니까 이제 교재로 같이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토픽 5 민원의 접수까지 공부했는데 오늘은 토픽 6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부터 학습을 해볼 거예요.